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복면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76회입니다. 신이 즐기는 것은 단지 춤과 노래를 잘하는 광대와 솜씨 좋은 공창과 같은 무리입니다. 이와 달리 위기구나 간부는 천하의 홀과 장사를 불러 모아 밤낮 없이 그들과 함께 언론하고 토론하면서 마음속에는 도덕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며 하늘의 별자를 보거나 머리를 숙이고 땅의 기호를 그리거나 태우와 황제께서 기가하시는 두 궁궐을 헐겨보면서 늘 천하에 뜻밖의 변고들이 발생하여 자기들이 큰 공을 세우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은 위기우 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들 두 사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의사대부 한항국이 아뢰었다. 위기우는 간부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여 죽었고 간부는 생사를 가벼이 여기면서 손에 창을 잡고 오나라 군영 속으로 달려들어가 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의 용감한 명성은 상군에서 더 높았고 이는 천하의 복이 드문 장사이다. 특별히 엄중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말싸움으로 빚어진 사건으로서 다른 재상을 끌어들여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못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기의 이 말은 옳습니다. 반면 성상은 광부는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과 항례하면서 백성들을 침탈하고 모욕하며 제사는 수만금을 넘어서고 영천에서 세도를 부리며 종씨를 연민하고 황족을 침범하였다. 이는 이른바 나뭇가지가 줄기보다 크며 종아리가 넓적다리보다 커서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찢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 성상할 말 역시 타당합니다. 오로지 영명하신 주상께서 스스로 두 사람의 시비를 판결하실 일입니다. 주작도 그 밥은 위기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내사 정당시도 당시 위기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오히려 다시 감히 자신의 대답을 견지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사람도 모두 감히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내사들이 자기 의견을 견지하지 못하는 태도에 크게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그들은 평소에 여러 차례 위기부와 무한우의 우애를 언론하더니 오늘 변론에서는 어찌하여 마치 수리바퀴 아래 있는 말처럼 움츠러들어 자신의 의견조차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나는 그들들 모두를 죽이도록 할 것이다. 황제는 논의를 끝내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태우에게 음식을 올리고 같이 식사를 하였다. 태우 역시 이미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듣고 있었다. 태우는 화가 나서 식사를 하지 않고 말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미 나의 동생을 기만하고 있으니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물고기를 죽이고 고기를 자르듯 그를 죽일 것이요. 도대체 황제는 돌부대처럼 자신의 주장이 없는 것이요. 지금 황제가 다행히 살아계셔도 이들 대신들은 오직 보안에 두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만약 황제께서 세상을 뜬 뒤에 이들 중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사과에 말했다. 위기와 무한우 모두 종실의 외치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위기옹리가 곧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낭중령 석건이 위기와 무한의 상황에 대하여 황제에게 설명하였다. 무사람들이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좋은 명성을 듣지 못한다. 한편 무한우는 조회가 끝난 뒤 기거문을 나와서 의사대부 한항국에게 수레를 같이 타고 가자고 불러 같이 가면서 화를 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머리 벗겨진 노인을 대적하려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잠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오. 한항국은 한참 만에야 대답을 하였다. 성상께서는 왜 스스로 자중자애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이기우가 성상을 비방할 때 성상께서는 관을 벗고 사죄하면서 성상의 인을 풀어 황창께 들려드리며 신은 황제의 친척인 덕택으로 요행이 성상직을 얻었습니다만 원래 그것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위기의 비판은 모두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성상이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칭찬하여 성상을 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우는 성상께서 겸양하시고 황제께서 성상을 동정하신 것을 보고 틀림없이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혀를 깨물어 자살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성상을 비방한다고 성상 또한 남을 비방하시니 이렇듯 피차 서로 욕하고 싸우니 참으로 장사치나 계집애들의 말싸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그리 대체를 모르십니까? 그러자 무한은 곧 사자했다. 다툴 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생각지 못해서 후에 황제가 의사를 시켜 위기후와 관부에 대해서 한 말을 문서로 조사하게 하였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 기만자로 결론 지어졌다. 의사는 위기후를 탄핵하여 도사공 감옥에 가뒀다. 쇼경 황제 임종 때 위기후를 일찍이 유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유조에는 만약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절차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황제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었다. 위기후가 구금되고 또 간부가 멸종의 발을 당할 큰절을 얻어 사적의 날이 갈수록 긴박해지자 대시들은 누구 한 명 나서금 이 일을 황제에게 감히 언급하지 않았다. 위기후는 할 수 없이 조카를 시켜 황제에게 진전서 올려 유죄에 관해 말하게 하여 다시 황제를 아련할 계를 가지기를 청하였다. 진정서가 황제에게 올라왔는데 상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해보니 경제가 봉할 때 이 유조가 없었다. 이 유조는 단지 위기후의 집에만 있었고 실은 귀신이 인장을 나른하여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후는 선제의 유조를 유죄하였다고 또 탄핵된데 그제는 참사의 백성들에게 내걸어 보이는 행위에 해당되었다. 마침내 원강 5년 10월에 관부와 그의 가족 모두가 사형에 처해졌다. 위기후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비분관계하여 큰 병을 앓았다. 그 후 두 번 다시 음식을 들지 않았으면 오직 죽기만을 원했다. 뒤에 황제가 위기후를 죽일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위기후는 비로소 다시 식사를 시작하고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조정도 이미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또 위기후와 황제를 나쁜 소리를 비난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그 말이 황제에게 들어갔다. 그래야 위기후는 12월 30일에 위성 건글에서 참수됐다. 그 봄에 무한우는 큰 병이 들어 쉬지 않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데 그 내용은 모두 잘못하였다고 사자는 것이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무사를 불러 그의 병을 보게 하니 무사는 위기와 간보의 두 귀신이 함께 그를 감시하고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무한우는 죽고 그의 아들 염이 자기를 계승하였다. 원삭 3년 그는 짧은 옷을 입고 입궁하였다 하여 불경제에 걸려 삭달관직됐다. 훗날 해남왕 안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조정을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이전에 해남왕이 장안에 아련하러 왔을 때 당시 무한우는 태위였는데 패상까지 가서 해남왕을 맞았다. 그는 해남왕에게 지금 황제께는 아직 태자가 없으신데 대왕께서 가장 현명하시고 또한 고제의 손자이십니다. 황제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대왕께서 황위를 계승하지 않으시면 또 누가 마땅히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해남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고 무한우에게 엄청난 황금과 재물을 선물해 줬다. 황제는 위기후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무한우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만 태후와의 관계 때문에 참고 있었다. 무한우가 해남왕과 결탁하고 뇌물을 받은 사건을 듣자 황제는 무한우가 살아있었다면 그 전가족이 멸족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44. 이장군 열전.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스스로 말이 없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열린다. 적의 대군 앞에서도 의연한 장군. 이광 장군은 농서 성기한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진나라 장군이던 이산으로서 연나라 태자탄을 추격하여 사로잡은 장군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활 쏘는 기술을 전수해왔다. 한나라 후문제 14년에 흉노족이 소관지방에 대규모로 쳐들어왔을 때 이광은 양가의 자전하는 신분으로 참전하였다. 그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능해 수많은 적들을 사살했으므로 중랑의 빚으로 임명됐다. 그가 황제의 행차를 수행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거나 적을 제압하고 또 맹수와 격투를 벌일 때마다 효문제를 말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대가 고조시대에 태어나기만 했어도 만호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효경제 즉위 초에 이광은 능서도에 임명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랑장이 되었다. 5초 7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광은 효기도의로 임명되어 태위 좌부를 수행하여 5초 반란군과 전투를 벌였고 창업성에서는 적장을 참하여 혁익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효경제의 동생인 양효왕이 사사로이 이광에게 장군인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반란이 진압된 뒤 그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였다. 이광의 재능은 천하무상이라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매일같이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적들에게 상해를 당하면 어찌해야 옳습니까? 황제는 즉시 아광을 상군 태수로 옮기겠다. 훗날 이광은 변경 각군의 태수를 두루 역임하다가 다시 상군 태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능서, 북지, 안문, 대군, 운중의 태수를 지낸데 어느 곳에서나 용전분투로서 명성을 널리 떨쳤다. 흉노족이 상군의 대규모 공격을 가해왔을 때 황제는 중기인을 보내 이광을 감독하게 하였다. 하루는 중기인이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순찰하고 있는 중에 흉노병 3명을 발견하고 즉시 포위하였는데 그들 3명은 교도로 돌면서 활을 쏘아 병사들을 차살하고 중기인까지 크게 상처를 입히게 됐다. 중기인이 놀라서 즉시 이광의 본부로 돌아와 있었던 일을 급히 전하자 이광은 그들은 반드시 흉노의 활쏘기 명사수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 1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흉노병 3명을 죽여했다. 드디어 그들은 말을 읽고 달아났으며 이광은 직접 그 3사람을 활로 쏘아 2사람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 잡고 보니 과연 그들은 활쏘기의 명사수들이었다. 그 흉노병을 사로잡아 말에 묶고 오는데 멀리서 수천의 흉노병들이 보였다. 흉노병들은 이광을 보고자 자기들을 유인하러 온 기병인 줄 알고 모두 산위로 올라가 진을 치는 것이었다. 이광이 이끄는 100여 명의 병사들도 모두 크게 겁을 내 도망가려 했다. 그러자 이광이 명령했다. 우리는 우리 본부에서 수십리나 떨어져 있다. 지금 100명도 채 안 되는 병력으로 도망친다면 수천 명의 흉노병들에게 추격당해 순식간에 전멸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들은 반드시 저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고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는 흉노의 진지 바로 앞에서 뭉치들이 다시 명령했다. 말원장을 풀고 모두 말에서 내려 편히 앉도록. 그러자 병사들이 바로 놀라 물었다. 적들이 바로 눈앞인데 만약 저들이 그들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은 저들은 우리들이 달아날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서 내려 달아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면 적들은 우리를 척후병으로 더욱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연 흉노족은 끝내 접근하지 않았다. 다만 100마를 탄 흉노장수 1명이 앞으로 나와 명령을 내려오셨다. 그러자 이광은 군사 10여 명과 함께 나가서 100마를 탄 적장을 활로 쏘아 죽이고 다시 제자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마른장을 풀고 말에서 내려 아예 눕도록 하였다. 날이 저물도록 흉노병들은 공세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오히려 그들은 근방에 한나라의 폭풍이 있어 기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는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른 새벽에 이광은 한나라 본부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두 장군의 전혀 다른 용장술. 얼마 뒤 효경제가 죽고 무죄가 들렸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이광을 명장으로 추천하여 이광은 상군의 태수로서 미양궁의 위기가 되었다. 정부 측 또한 장락궁의 위기가 되었다. 정부 측은 어전에 이광과 마찬가지로 변방직의 두 군 태수로서 주둔군의 장군이다. 그런데 이광은 행군을 할 때도 대우의 진영과 편성을 갖추지 않고 숲과 물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쉬고 또 자유롭게 자도록 했으며 야간에도 솥을 쳐서 경계하는 일이 없었다. 또한 평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무사 장고턴을 생략하였다. 다만 척후병을 멀리까지 보내 정탐했기 때문에 적의 기습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해 정부 측은 행군의 대우와 진영 수경을 원칙들하고 밤에도 규칙적으로 조고체 경계하시며 장구 정제를 꼼꼼히 하여 병사들이 그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아 충분히 수직을 차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적의 기습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정부 측은 이렇게 말했다. 이광의 군대는 매우 간편하여 적이 갑자기 기습하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매일 편하게 지내니까 가까이 장군 위에 죽을 생각을 한다. 우리 군대는 복잡하다. 하지만 적들이 감히 침묵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당시 이광과 정부 측은 모두 한나라의 명장으로서 이름이 드높았다. 그러나 흉노는 이광의 지략을 끝냈으며 병사들은 이광의 군대로 편성되기를 좋아했고 정부 측의 군대로 편성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정부 측은 효경제 때 여러 차례 걸쳐 직을 하였고 태중대부에 임명되는데 위인이 청렴하고 국가의 규정과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그 뒤 한나라는 마합에서 선유를 위인하고 대군을 마합부군 계곡에 매복시켰다. 이광은 조기 장군을 맡아 한항국의 휘하에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마합계곡에 매복에 있는 것을 눈치채고 병사를 철수시켜 한나라 작전은 무의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이광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기갓길에 패령정을 지날 때 술에 찬 패령현이가 이광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잡았다. 이광의 부하가 선의했다. 한번 봐주시오. 이분은 옛날 유명했던 이광 장군이요. 하지만 술에 취한 현이는 현직에 있는 장군이라도 야간 통행을 지켜줬다. 더구나 전 장군이라니 하면서 막무가내했다. 이광은 끝내 패령정 아래서 하룻밤을 보내었다. 얼마 뒤 흉노가 침략하여 요서태수를 살하고 한항국 장군을 격파했다. 그래야 황제는 다시 이광을 우북평 태수에 임하였다. 이광은 패령현이를 우북평에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현이가 군중에 오자 그를 참수하였다.
화살로 돌을 깨뜨렸다. 이강이 우북평에 주둔하자 충노는 그를 한나라의 비장군이라 칭하였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그 접전을 피하고 감히 우북평에 진입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광이 사냥에 나갔을 때였다. 이것으로 제 길을 마치겠습니다.